오늘 마리수 씨알을 모두 맞춘 김에 도움이 될 만한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못 낚았을 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드려도 좀 전달이 잘 안 되죠.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큰일입니다. 입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재걸림을 잘 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쪽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만 해도 헛챔질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헛챔질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씨알이 굵은 놈은 발밑에 와서 빠져버리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고 그런 곳입니다. 원래 헛챔질은 뭐 영 없을 수는 없죠. 받은 입질의 100%를 다 끌어낸다 하면은 뭐 고수 중에 고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헛챔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찌를 통일하시라 그 안내를 가끔 제가 드리는데요. 이 찌노름이라는 것은 항상 정석적으로 나타나질 않죠. 당연히 이 챔질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되는데, 그나마 찌라도 통일을 해놓으면은 그래도 찌노름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근데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찌를 섞어 써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찌노름이 더 복잡해지죠. 특히 겨울 낚시 같은 경우는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입질들이 섞이게 되어 있는데, 찌를 통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입질을 받고 또 낚시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채비를 좀 단순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보면은 다른 분들 이 채비를 한 번씩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뭐 원줄, 목줄 여기저기에 뭐 여러 가지를 붙이고 또 그것을 뺐다가 끼웠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조작하기도 단순치가 않은 그런 채비를 쓰는 분들 보는데요. 뭐 무슨 채비 여러 가지 채비법이 나오는데 대체로 분납이죠. 분납이 독자적인 어떤 그 개발품이 될 수는 없고, 그것은 예전부터 선배님들이 해오던 분납일 뿐입니다. 근데 분납을 하든 원봉대로 쓰든 결국은 채비라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서로 부딪히게 돼 있죠. 예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예민성에서 또 뒤질 수밖에 없다. 예민성과 안정성 그 정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정하는 것은 자신의 낚시에 달려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겨울 낚시를 쉬지 않고 다니는 경우는 예민성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겠죠. 이 겨울에 입질 받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시즌 중에만 다닌다, 활성도가 좋은 계절에만 낚시를 한다, 그런 분들은 예민성은 조금 뒤지더라도 안정성 위주로 낚시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채비를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겨울 낚시에서 예민성을 강조해 놓으면은, 아이고야, 겨울 낚시에서 예민성을 너무 강조해 놓으면은 채비가, 예를 들어서 이 겨울에는 항상 바람이 있죠. 바람 속에 채비가 자꾸 쓸리게 됩니다. 부유물이 없더라도 채비가 밀리는데, 채비가 밀리면은 정렬이 안 되죠. 정렬이 깨져버립니다. 채비 정돈이 깨진 상태에서 본봉들도 바닥에 닿고 좁쌀도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입질을 기다리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또 목줄의 길이만 하더라도 너무 길면은
이 저수온기에 약은 입질을 찌가 표현을 못하게 되고, 그렇다고 사각 없애기 위해서 너무 짧게 써버리면은 이건 또 이물감을 주게 되죠. 자신의 낚시에 맞는 채비, 저처럼 겨울 낚시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예민성을 갖추되 대신에 이 채비를 자주 들어 정돈이 깨졌다 싶으면은 바람이라든가 바람이 자꾸 불고 이러면은 찌높이, 처음에 맞춰놨던 찌높이에 변화가 생기면 꺼내서 재투척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추운데 따뜻하게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다가 야 저거 채비 정돈이 깨졌네 하고 얼른 일어나서 재투척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춥기도 하고 또 대가 어차피 여러 대 다대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한두 대 정돈이 깨지더라도 다른 데 입질이 오겠지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그런 낚시를 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자신에 맞는 채비, 자신에 맞는 어떤 낚시법, 그것을 구사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말 출조를 하면서 특히 겨울에는 뭐 얼지 않는 수면을 찾아야 되니까 주말에 가보면은 빈자리가 잘 없습니다. 거의 뭐 센자리나 버려진 자리 이런 곳에 앉아야 되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따신물이 들어오는 자리에 4분이 앉아있고 그 바깥 라인에 2분이 더 앉아있습니다. 저게 끼어 앉을 틈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저렇게 사람이 몰려있으면은 더군다나 장대를 붕붕 휘두르고 어느 정도 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이 좋은 습관으로 낚시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란할 수밖에 없는데 저게 꾸역꾸역 들어가서 앉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반대편 이 자리는 텅 비어 있거든요. 버려져 있죠. 저 자리보다 불리한 건 있습니다. 따신물로부터 멀다는 점, 또 바닥이 저기는 돌인데 여기는 뻘이라는 점, 수심이 저기는 80이 여기는 60이라는 점. 그러나 결정적으로 조용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따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 수면의 수온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뭐 낮에도 영하 7, 8도, 뭐 4, 5도, 7, 8도 된다면은 따신물 자리로 붕어가 몰려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용한, 혼자 앉아서 조용한 이곳에서 집중력 있는 낚시를 한다면은 저 자리에 10번 받을 때 나는 2-3번이라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여기를 앉았는데 이번에도 적중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마리수 CR 제가 1등일 겁니다. 주말에 출조해보면 많은 꾼들이 평일에 나온 꾼들이 며칠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말에 들어가서 없는 자리를 만들거나 혹은 버려진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말 동안에 1등하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포인트 보는 안목, 그게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윤기환 선배님, 이창수 선배님한테 제가 남다른 인품과 빼어난 실력 탓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건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운이 따르면 더 좋죠. 근데 포인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인트를 보는 안목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평소에 자꾸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은 보는 안목이 생기겠죠. 근데 어제 어디서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다 하는 그 정보를 쫓아가는 낚시만 계속 구사한다면은 포인트 보는 안목이 생길 수가 없죠. 물론 뭐 어제 나온 자리 차지해서 앉으면 뭐 든든하고 기분은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포인트 보는 안목이 생길 수가 없다. 평소에 포인트를 잃는 이 힘을 길러야 된다. 그 점까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수온기 낚시에서 뭐 시즌 중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특히나 이 저수온기 낚시에서 미끼 운용인데요. 떡밥을 작게 달 필요가 있습니다. 떡밥을 작게 달아주고 지렁이라면은 너무 크지 않은 지렁이 한 마리를 누벼 깨게 해가지고 한 마리를 다는 게 좋다. 그 지렁이는 많이 깰수록 좋더라 해서 6마리, 7마리 이렇게 해서 뭉터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식욕을 자극해 주는 그런 이점은 있겠습니다만은 겨울붕어가 그거 시원하게 한 입에 쭉쭉 밟기가 어렵습니다. 한 마리,
가급적이면 한 마리만 달아가지고, 한 마리도 좀 작은 놈 한 마리를 가지고 무벽에서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 특히 여기처럼 이렇게 허첨질 나는 거, 저는 떡밥을 제일 작게 답니다. 떡밥을 아주 작게, 어차피 글루텐은 물에 들어가면은, 확산이 되면서 퍼져가지고 코처럼 늘어져 있고, 허첨질 나기 쉽죠. 붕어가 흡입을 시원시원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첨질이 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바닥 찾고, 수심 맞추고 하는 동안에 저처럼 떡밥을 달아서 넣는 경우라면은 조금 크게 달아도 좋습니다. 밑밥을 깔아주는 의미로. 근데 본게임에 들어갔을 때 입질을 받기 위해서 미끼를 달 때, 그럴 때는 글루텐을 아주 작게 달아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글루텐은 작아도 들어가면 또 확산이 되고 부풀고, 그리고 또 이 바늘에 묻어 있기 때문에 떡밥 크기가 작아서 입질을 못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작게 달아가지고 큰 붕어가 물겠는가 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떡밥을 작게 다는 연습을,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점을 함께 안내를 드립니다.